교재 103쪽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 완성하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 이게 섹션이 2인가요? 섹션 2 7월 판매 연락 소식 조건. 예. 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꾸며놓은 건 꾸며놓은 것 같아요. Q자가 들어간 거는 이렇게 뭐 빨갛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수자는 또 뭐가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꾸민 것 같고요. 예. 자, 캐시가 어디 있나요? 지불 방법을 캐시로 사용한 것들 중에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한번 꾸며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꾸밀 거냐면 C의 네 번째서부터 H의 끝까지 C의 네 번째부터 H의 끝 번째까지를 G까지인가요? G까지 블럭 잡으라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끝에 H에는 판매 수량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울어뜨리는 걸 한 것 같은데, 자, 조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불 방법이에요. 지불 방법이 지불 방법이 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비자가가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라 그랬어요. 200만원, 2천만원. 네.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색깔을 이렇게 주던 저렇게 주던 간에, 예, 여기는 지금 채우기 색깔을 녹색으로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채우기 색깔을 어떻게 하라고요? 녹색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꾸며야 돼요. 이렇게 꾸며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블럭을 어떻게 해라? C의 네 번째부터 G의 마지막 번째까지를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데, 지금 공식이 지금 보시면은 지불 방법이 캐시해야 되고 금액이 2천만원 이상해야 되고 조건이 복잡해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수식 방법이다 그래요. 수식 방법. 그래서 그런 수식 방법, 여기 서식이야. 뭐 서식 클릭해 가지고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채우기를 녹색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수식이죠. 수식. 자, 먼저 찍어 볼게요. 지금 수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는 and 괄호 열고, and란 말은 뭐냐면요,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지불 방법이 캐시해야 되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첫 번째, 자 보세요.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F의 네 번째 셀을 클릭했어요. 얘가 캐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블럭의 첫 번째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F4번 키를 두 번 눌러주면 달러가 앞으로 하나 갈 거예요.
그거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키보드로 달러에 F에 4 이렇게 써도 돼요.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고요. 이거를 마우스로 F의 네 번째 셀을 클릭하면 양쪽에 달러가 서 들어가는데, 이거를 F4번 키 눌러주면 달러의 위치가 막 조정이 돼요. 그래서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해놓고, 는 얘가 뭐라고요? 캐시 해야 되고, 컴마. 또 하나는 뭐냐면 금액란의 블럭을 잡고 F4번 키 두 번 눌러주면 또 달러가 앞으로 가요. 얘가 크거나 같다 2천만원. 예, 동글뱅이 하나 더 찍어줘요. 2천만원. 그리고 괄호 닫아주면 돼요. 한번 제가 요렇게 쓰라는 거죠. 는 엔드 F의 네 번째 셀, 즉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캐시로 돼야 되고, I의 네 번째 방법,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돼요. 이 공식을 수식란에다 써주고 나서 서식에 가서 녹색을 칠하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캐시가 있는데, 캐시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캐시가 있는데 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29만원이나 129만원으로 바뀌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금액이 2천만원 넘어가면 자동으로 해도 파랗게 나옵니다. 녹색으로. 얘가 29만원이었다. 만약에 29만원, 129만원이 아니라, 그러면 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는 조건부 서식에서 빠져나오겠죠. 조건부 서식에서. 자, 103페이지 교재 보시면 1번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전에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로운 규칙인데 수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수식. 그리고 그 수식창에다가 2번에 나와 있는 설명 나온 것처럼 는 엔드 F의 네 번째 셀이 캐시고 I의 네 번째 셀이 2천만원이라고 입력하는데, 이때 대소문자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근데 여기 있는 대소문자 캐시는 아무래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I의 네 번째다, F의 네 번째다는 건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세일 주소에서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답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금액란만 블록 잡아서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금액에 대해서 뭐 데이터 막대를 넣어주던 색조를 넣어주던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꾸몄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블록 잡아서 Q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포함한 글자가 Q가 있다면 빨갛게 보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체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전체를 잡으면 이 색깔이 버려질까봐. 그래서 여기 아직 수식이 하나도 안 들어간, 서식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만 블록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조건은 범위 밖에 있는 것든 안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F의 네 번째 달러가 왜 들어가느냐, 달러의 위치만 알면은, 이거의 이유만 알면은 엑셀은 절반 배운 거예요. 예, 요건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교재 105페이지 보시면 영업사원 매출 분석, 조건부 서식 셀 강조하기라든지 뭐 아이콘 집합으로 매출 분석하기라든지 그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섹션 3으로 갔습니다. 열개 눌러서 섹션 3에 가서 예제 파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가 여러 개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 차트와 스파크라인으로 데이터를 표현하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문서도 있고요. 잠깐만 다른 걸 좀 볼까요? 이런 차트도 있고 저런 차트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차트가 보여요. 몇 가지가 이렇게.
이건 차트가 아직 안 보였고, 얘도 아직 차트가 완성이 안 됐고, 여기는 차트가 보이긴 보이네. 그렇죠? 자, 이런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107페이지. 챕터 3. 아, 챕터는요, 2번이고요. 예, 여기 챕터 2번이라고. 중간에 보면은 책이 이렇게 마디가 돼 있어요. 마디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섹션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섹션 몇 하고 나오는데, 이게 챕터가 몇이다 라는 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그거는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동색 색깔로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챕터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챕터 2의 섹션 3가 될 것 같아요. 자, 107페이지 보시면 차트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차트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먼저 요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보이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차트가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가 보이는 곳, 이 차트가 차트 영역이라고 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차트가 보이는 전체 영역을 우리는 차트 영역 그러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이렇게 껌뻑껌뻑 거려요. 자, 나타났지 않습니까? 차트 영역이라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 있고요. 뭐 범례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 영역이니, 그 밑에는 뭐예요? 항목 축도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 값들 보면은 값축도 보이고 그래요. 자, 세로에 있으니까 세로고, 가로에 있으니까 가로고요. 글자가 있으면 항목이고, 숫자가 들어있으면 값입니다. 얘는 글자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항목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세로 값의 값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값축은 세로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가로 값축도 있어요. 세로 값축도 있고 가로 값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세로막대 있어요. 세로막대. 이건 가로막대가 있는데요. 이 가로막대 같으면 값축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어요. 항목축이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세로 항목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가로에 있고 세로가 있으니까 그건 아실 테고, 숫자가 있으면 값이고 글자가 있으면 항목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여긴 축 제목, 차트 제목이 있고요. 왼쪽에는 지역이겠죠. 지역. 대리점이든지 뭐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대리점인지 지역인지 무슨 뭐 원산지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용인이 뭐지? 가평이 뭐지? 혼동될 수도 있거든. 이럴 때 여기다가 항목축 제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천만원, 4천만원, 1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판매 금액인지 이익 금액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값축 제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판매량인지 판매 금액인지 이것도 알려주는 게 좋은 거죠. 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알겠지만 남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차트를 보고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이거는 월별 판매량이라는 걸 알겠어요. 대충은. 근데 이 숫자가 여기 곱하기 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기 써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12,0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곱하기 만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판매 금액인지 이익 금액인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매출 차트라고 했으니까는 매출액이 되겠네요. 매출액. 대충 보니까 알겠네. 그럼 여기다 매출액 하고 나오면 좋겠지. 예. 월별로 나왔으니까 월별 매출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쉽게끔 해주자는 거죠. 107페이지 보시면은 뭐 차트 제목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차트의 계열, 항목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열은 뭐고 항목은 뭐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목축 이런 게 있고요. 값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이 패션 잡하고 어떤 것이 신발인지 어떤 것이 합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다 범례를 넣어놨어요. 범례. 예, 범례 위치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로 눈금선이 보이고 있는데, 가로 눈금선이, 예. 세로 갑축 주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 눈금선이요. 마우스를 갖다니까 주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묶음선도 있고 보조 묶음선도 있고요. 가로 묶음선도 있고 세로 묶음선도 있고요. 예. 책에서는 묶음선이 가로 세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누르면 이렇게 값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라벨도 보인단 말이에요. 레이블이 추가되어 있죠. 예. 책에 보면 거기에 뭐 데이터 레이블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려면은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없으면 차트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어디 있으면은요, 데이터가 여기 지금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지 언제 안 보이는지 몰라도 데이터가 어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서 이런 거죠. 얘들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여기 차트가 있단 말이에요. 추천 차트도 있고 뭐 차트 종류가 있는데 차트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차트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세로 막대를 할 건지 아니면 가로 막대로 할 건지 꺾은 선을 할 건지 원형으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를 그냥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차트는. 차트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엑셀에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아래 한글도 있고 다 있어요. 차트는. 그래서 차트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한번 해보죠. 매출 현황 기본 차트라고 하는 파일을 여세요. 10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대리점별 매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속초, 춘천, 양양, 원주, 가평, 수원, 용인 해가지고 대리점들이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차트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범위를 설정해야 돼요. 범위. 책에서는 어디까지 잡으라 그랬죠? 대리점 명이란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신발 가게, 용인에 있는 신발 판매량까지를 블럭 잡으라고 돼 있어요. 합계는 왜 안 잡을까요? 합계는 이 세 가지 품목을 더한 게 합계이기 때문에 양이 높아요. 숫자가 커서 차트 속에다 집어넣기 흉해요. 밑에는 합계도 블럭 안 잡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블럭 잡은 상태에서 삽입 들어가고 추천 차트 들어가라고 돼 있나요? 추천 차트. 예. 추천 차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거는 묶음 세로 막대형이고요. 두 번째 거는 누적 세로 막대형이고요. 책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 하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자, 차트를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차트를 어떻게 놓고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차트를 워크시트를 가려놓고 보면 그렇죠. 얘를 살며시 내려서 워크시트가 아닌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시험에는 그런 것도 물읍니다. 이 차트의 위치를 A의 13번째부터 F의 30까지 노래요. F의 30까지. 이것만한 크기로 노래요. 그럼 셀의 크기를 정확히 차트의 크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은 제가 어떤 개체를 선택을 하면요, 8개 점이 나타나요. 8개 점. 동서, 남북, 대각선으로 이 점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점들의 위치를 마우스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끌고 가면은 왔다리 갔다리 변경이 되는데요.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요,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똑 떨어져요. 여기 있는 거를 마우스를 끌고 가면은 그냥은 막 두리뭉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Alternate 키 있죠? 왼쪽 거요. 오른쪽 Alternate 키는 안 먹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거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요, 셀의 크기만큼 탁탁 움직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요, 뭐 F에 뭐 F든지 뭐 E든지 2에 뭐 26까지만 해라. 그럼 2에 26까지 딱 가져가면
예, 여기가 뭐 자석에 당겨가듯이 탁탁탁탁 끊어지면서 들어가요. 여기 8개 점은 아시죠? 어디 있는지? 8개 점에 있는 데를 마우스 갖다 대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때 Alternate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은 마치 어디 자석에 이끌리듯이 탁탁탁 끊어져 가면서 달라붙어요. 셀의 크기만큼. 그렇게 하시면 가장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해.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인쇄를 하면은요. 차트만 인쇄가 돼요. 난 차트를 크게 인쇄해야 되는데 하고 막 얘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하면 워크시트에 포함돼서 인쇄가 될 테고 차트만 선택을 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은 차트만 크게 나와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누적 세로 막대라는 건 뭐예요? 이 꼭대기, 제일 꼭대기가 합계가 되는 거죠. 예, 누적이 된 거니까는 뭐, 예. 근데 차트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워크시트를 선택했을 때하고 차트를 선택했을 때하고 요 메뉴판이 달라져요. 위에 상단의 메뉴가. 특히 이 차트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차트 서식이 따로 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오는 건데요. 우리 셀 서식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오는 거 있었죠? 셀 서식이요. 여기는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 차트 영역이나 차트 제목이나 하여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식 메뉴가 뜹니다. 그래 놓고 내가 제목을 누르면 차트 제목 서식, 그 다음에 갑축을 누르면 갑축 서식 이렇게 나오고, 요소를 누르면 요소 서식, 계열 서식이 나오고, 눈금선, 주눈금선 선택하면 주눈금선도 서식이 나오고 다 나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상단에는 차트 도구에 관련된 메뉴가 두 가지가 더 떠요. 그래서 디자인이 나오고 서식이 나오는데, 일단 디자인에 가시면은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어떤 차트를 할 건지를 내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예. 뭐 서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색깔을 이렇게 막 변경이 돼요. 예. 차트 종류도 변경하고 싶으시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가지고 그냥 묶음 세로 막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묶음 세로 막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뭐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좋으면 이렇게 하고 저게 좋으면 저게 하고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아, 이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나 차트 종류를 바꿀래. 다시 무슨 아까 있는 누적 막대로 바꿀래. 그러면 또 누적 막대로 바꾸셔도 되고, 여러가지 뭐 3차원 형태를 하든지 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 메뉴판의 구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쓰시면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책 109페이지 보시면 4번 그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있어요. 요거 더하기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트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있어요. 자,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세 가지 메뉴가 떠다닙니다. 이때 두 번째 붓그림처럼 생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트 스타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떠요. 여기서 고르셔도 된다라는 거죠. 저 상단에서 디자인을 골라도 되지만 스타일을 여기서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2013 버전으로 가면서 생긴 거예요. 예전에 이런 메뉴가 없었어요.
자, 더하기 표시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차트 요소가 나와요. 차트 요소. 자, 차트 제목을 있는데 축 제목이 없다 그랬죠? 축 제목. 여기 속초, 춘천, 양양이 유원지인지 대리점인지 지사인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대리점이라고 넣고 싶고 왼쪽에는 매출액이라고 넣고 싶어요. 그럼 축 제목에 가서 축 제목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축 제목에 가시면 여기 기본 가로, 뭐 기본 세로 이렇게 쓰는欄이 있어요. 축 제목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생겼어요. 축 제목 생겼거든. 이거예요, 이거. 차트 요소를 선택을 해서 축 제목을 선택을 했더니 세로 축 제목, 가로 축 제목이 생겼어요. 그럼 세로 축 제목은 뭐라 그랬죠? 아까 판매 금액, 매출액이라고 쓰면 되지 뭐. 매출액이라고 쓰면 되고 밑에 여긴 대리점명이잖아요. 대리점명 쓰시면 되지. 이렇게 제목은 뭐라고 쓸까요? 대리점별 매출 현황이라고 쓸까요? 차트 제목에는 대리점별 매출 현황이라고 쓰죠. 자, 보세요. 제목란에다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그냥 키보드로 쓰시면 고쳐져요. 예, 여기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가로 세로 축에 있는 거 가서 클릭해 놓고 쓰면 되고요. 대리점명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대리점명 쓰시면 돼요.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질지 아니면 글자를 추가해서 들어가는지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고, 글자가 대리점명이라는 글자가 끼어 들어가더라 그러면 써놓고 나서 나머지 글자는 축 제목이라는 글자는 지우면 되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런 거. 이거 참 보기 싫어요. 매출액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세로 쓰기처럼 보이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 세로 쓰기라는 게 정석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되는데 2013에서는 매출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서식이 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텍스트죠. 지금 매출액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뭐 이 안에 채워서 글자 색깔을 단색으로 채우고 이런 걸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이거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옵션에 가서 하는 거죠. 텍스트 옵션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텍스트 옵션에 글자를 정가운데다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로 쓰기 해야 되나? 세로 쓰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시 원에 돌려놓고요. 제가 매출액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제목에 가서는 페인트 성은 뭐를 채우는 거고, 여기는 그 뭐 효과라고 돼 있고, 그 밑에 크기 속성이라고 떠 있고, 그래서 텍스트 옵션에 가면 글자 자체를 꾸미는 거잖아요. 글자 자체를. 이거는 뭐예요? 윤곽선 치우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글자에 대한 효과고, 제목 옵션은 박스를 말하는 거고, 텍스트 효과는 글자를 말하는 거고. 근데 글자가 세로 쓰기가 돼야 되니까 텍스트 상자에 가서 방향을 세로가 있고 세로형이 있어요. 만약에 세로형을 쓰게 되면 ABC든 뭐든 다 세로가 돼요. 굿 모닝 하고 위에서 내려 쓰는 거예요. 아주 보기 싫어요. 이 우리말만 돼 있어서 그렇지 이 세로형은 안 이쁘다고.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올 거냐 아니면 얘를 세로 쓰기로 할 거냐. 이렇게. 영어는 단어로 맞춰야 되니까 어차피 기울어져야 되겠죠. 이게 보기 좋을 건지. 근데 그것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UN 이런 걸 쓴다. 뭐 어떤 단체명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로 된 거. 예, 이런 걸 쓰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세로형 쓰는 게 좋지. 세로형. 이걸 쓰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말일 때는 뭐 세로든 세로형은 상관없습니다. 가로형도 괜찮은데 이 매출액이라는
축 제목이 길어지면 안 돼요. 뭐 정가, 단가, 합계 이렇게 두 글자 같으면 괜찮은데 뭐 정가에 따른 매출에 대한 합계 뭐 이렇게 길어지면 공간만 많이 차지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세로 쓰기 하면 돼요. 세로 쓰기. 예.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매출액이라는 글자가 보기 싫으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지우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책에서는 지금 그 축 제목을 저는 지금 축 제목을 지금 넣는 방법을 했고요. 가로 뭐 기본 세로 축 제목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봤고. 자, 차트 종류는 어떻게 바꿔? 여기서 바꾸면 되겠네요. 차트 종류에 가면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어요. 꺾은 선을 바꿀 수도 있고요. 꺾은 선을 바꿀 수도 있고요. 추천 차트 있고 모든 차트 있고 그렇죠? 자, 차트를 바꾸는 것도요. 요령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세요. 차트 자체를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 저 위에 있는 건가요? 제일 위에 거요? 얘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하는 게 있어요. 메뉴가 좀 달리 나옵니다.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이렇게만 떠요. 근데 여기는 요소를 선택하고 여기는 요소를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밑에가 뭐가 하나 더 나와요. 달라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합계 있죠. 합계 블록 잡아 보실래요? 합계라는 블록 잡고 컨트롤 C 복사죠. 그 차트 자체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돼요? 붙여넣기가 되죠.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 차트를 좀 바꿀 거예요. 뭐로 바꿀 거냐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하는데 뭐로 바꿀 거냐면요 그냥 묶음 세로 막대로 바꿀 거예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종류에 들어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 말고 묶음 세로 막대.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합계잖아요. 합계가 너무 크죠. 당연히 앞에 있는 패션 잡화, 의류, 신발 세 개를 묶은 게 합계인데 그 세 개만큼 양이 많은 거를 하나 더 추가해 버렸으니까 차트가 보기 싫죠. 이럴 때는 이 합계란을 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요 밑에 보세요. 여기 합계란은 뭐로 바꿀 거냐면요 꺾은 선 네 번째 거 선택하세요. 꺾은 선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꺾은 선 네 번째 선택하고 보조축을 클릭하세요. 보조축이라는 게 옆에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차트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영 색깔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뭐냐면은요 패션 잡화, 의류, 신발은 세 가지는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왼쪽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는 꺾은 선으로 돼갖고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렇죠? 얘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이중축, 왼쪽이 주축, 오른쪽이 보조축, 그래서 이중축이라고 부르고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가 두 가지가 공존한다 해서 혼합형 그래프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중축 혼합형이라 그래요. 이중축 혼합형. 이중축 혼합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어떨 때 많이 사용이 되냐면
현저히 값의 차이가 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단가 곱하기 매출액 이런 거 있잖아요. 판매 금액 곱하기 수량 이런 거 있죠. 판매 금액하고 그러니까 단가하고 수량을 같은 그래프에다 집어넣으래요. 냉장고 하나에 80만원 하는데 그거 100개 팔았대요. 100개. 120개 팔았대요. 그럼 80만원이라는 숫자하고 100이라는 숫자를 같이 차트에다 집어넣으려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중축 혼합형을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차트를 만들 때 뭐 차트의 요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나 더 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요소는 어떤 계열은 꺾은 선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했고요. 이때 그냥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또 달라졌어요. 아까는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이 하단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안 나왔는데 이제는 나와요. 아까는 지금 세로 막대로 바꿔버리면 다 통으로 세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 종류는 또 오른쪽 밑에가 안 나오죠. 어떤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은 이거를 여기에서 바꾸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바꾸시면 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바꾸시면, 그럴 때는 계열을 선택을 하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여기서 바꾸지 마시고 여기죠. 여기 합계를 나는 가로로 보겠다라고 해. 가로로 보겠다. 그러면 세로는 뭐다? 품목이고요. 가로는 뭐다? 전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보기 싫다.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꺾은 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합계라는 보세요. 합계란 보면은요, 합계라는 지금 9천만원 다 넘겼죠? 9천만원 다 넘겼잖아요. 이거 8천만원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 합계는 제일 큰 게 20만원이잖아요. 제일 작은 건 8천만원부터 시작해서 2천만원까지, 2억 8천만원에서 2억까지 가면 될 것 같아. 이거는 0에서 2억 5천까지 갔잖아요. 이러지 말고 8천만원에서 시작해서 2억까지만 가도 되잖아. 그러면 이 숫자 갑축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제 축 이게 나오고요. 이때 최소값이 얼마다? 8천만원이고요. 여기는 2천만원. 8천만원에서 2천만원 하나요? 여기 끝에가 2천만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8천만원에서 시작해서 제일 높은 게, 숫자가 너무 컸나봐요. 제가 규칙을 부렸나보다. 20 00 0 하나 둘셋넷. 맞네. 8천만원에서 2억까지 가게끔 한 거죠. 아까는 20억을 제가 썼나봐요. 모르고. 왼쪽에 있는 숫자야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작은 거는, 많이 판 거는 지금 5억 8,600까지 나왔고요. 작은 거는 1억 4천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왼쪽에서부터 0서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가게끔만 했고, 오른쪽에 있는 합계는 대충 보니까는 8천만원 넘고 2억은 안 되거든요. 8천만원에서 2억까지를 딱 놓으면 그래프의 높낮이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 숫자를 차이를 심하게 두면은 이 그래프가 밑에 깔릴 수도 있고요. 안 보여요. 얘가 안타깝게도 1억만 넘었으면 최소값을 1억으로 시작했어도 좋았을 텐데 1억이 안 되는 바람에
그냥 8천만원으로 처리했어요. 9천만원으로 처리하기엔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단계별로 금액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정도 뒀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나타난 축소식에 가서 8천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주 단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주 단위도 2천만원씩 하게 할 거냐 4천만원씩 하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요거 2를 4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얘가 4천만원씩 가는 거죠. 얘를 1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천만원씩 다니는 거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그 114페이지 보면 이중축 혼합형이라고 하는 이중축 차트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들어가 버렸죠. 이중축 차트. 혼합형이라는 것은 얘를 혼합형으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 같은 막대 그래프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꺾은 선은 오른쪽 걸 본 거고요. 합계는 나머지 왼쪽은 세 가지는 왼쪽에 있는 값을 본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발은 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있는 신발 금액만, 신발이라는 계열만 클릭하고 신발이 아니고 신발 세 번째 거네. 세 번째 거 신발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신발이 빠져요. 신발을 다시 복사해서 이 차트에다 붙여넣기 하면은 신발이 또 들어가죠. 이 신발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그럼 이 신발 요소 있잖아요. 신발 요소가 지금 요 밑바닥에 깎여 있죠 여기야. 예. 얘는 기본축으로 돌리면 되죠. 기본축으로 돌리면 돼요. 기본축으로. 그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면 돼요? 차트 종류를. 여기 지금 신발이 지금 꺾은 선이 아니라 묶음새로 막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신발이 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신발 선택하고 삭제했어요. 뭐야? 신발 선택하고 제가 딜리트를 누르면 신발이 삭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발을 다시 복사를 해서 이 안에다 붙여넣기 하면은 신발이 들어가요. 신발이 들어가는데 신발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꺾은 선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여기에요. 여기 뭐 신발을 계열을 하던 합계 금액을 하던 상관은 없어요. 얘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는 거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세요. 신발이 지금 보조축으로 가 있다 그러고 보조축 빼면 되고 표시기는 꺾은 선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세로 막대잖아요. 그렇죠. 일반 세로 막대. 그렇게 해서 바꿔주면은 패션 잡화 의류 신발은 왼쪽에 있는 주축을 값을 보고 합계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값을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116쪽에 나와 있는 거는요, 스파크라인이라는 겁니다. 스파크라인. 스파크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판매 스파크라인 문서를 한번 열어서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상반기 매출별, 제품별 매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판매 추이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네, 판매 추이. 그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울트라북 5 시리즈 노트북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이 들어가 있는데요.
추이니까 뭐예요? 추이니까 높낮이를 보자 하는 거예요. 이놈의 노트북은 1월달, 2월달에 쭉 올라가더니 3월달에 내려가고 4월달엔 배렸어요.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확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잖아요.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그래프로 놓자 이거지. 하나에 여기다 이거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밑에다 그래프를 따로 만들지 말고 월별 그러면 다음 7월달 8월달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게 대충 윤곽이 잡힐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우리는 스파크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판매 추이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서 스파크 라인에 가셔서 꺾은 선을 누르실 거예요. 꺾은 선. 그럼 뭐라고 뜨네요. 데이터 범위가 어딥니까? 라고 나오네요. 그럼 어디에? C5부터 H5까지. 그렇죠. 여기까지죠. 예. 하게 누르면 되지 뭐. 봐봐. 얘가 넓어지면 좁아지는 거하고요. 얘가 이 요소가 좁아지면은 그리고 얘 높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면 넓어지면 이 자체가 하나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안되면 드래그 할까요?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 할까? 네, 드래그를 했어요. 판매 추이만 봐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야? 8번 노트북 이거 네 번째 거. 세 번째 건 들쑥날쑥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내려가다 보니까 망한 것도 있어. 계속 내려가. 여기 있다. 아주 이쁜 거 있다. 계속 올라가. 얘는 계속 내려가고 얘는 계속 올라가. 그래프만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이 스파크 라인이 엑셀 2007에는 없다가 2010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윤곽을 잡을 줄 알면은 뭐 대충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금방 알아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렇게 쓰는 것이 스파크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6중 밑에 보시면은요. 스파크 라인, 열 스파크 라인, 뭐 승패 스파크 라인, 이런 말도 보이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스파크 라인도 어떻게 꾸미는 게 있어요. 여기 스파크 라인 디자인에 가면은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녹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걸 뭐 강하게 검정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뭘까? 빨간색 선, 빨간색도 할 수가 있네. 그렇죠? 스파크 라인에 가서 노란색 그럼 잘 안 보이니까 제 모니터에서 노란색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 지금 비면은 노란색이 잘 보이는데 아무래도 빨간색이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파크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인 흐름을 딱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함수에 관한 거, 계산에 관한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으로 갑니다. 예.
밑에 뭐 이렇게 고정해 놓은 게 다 사라졌네. 챕터 3에 있는 섹션 1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23쪽에 나와 있는 수식과 셀 참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는. 그러니까 는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거죠. 즉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자, 엑셀에서는 계산을 하고 어떤 명령을 걸잖아요. 명령을 걸려면은 반드시 앞에다가 는이라는 걸 쓰고 시작을 해요. 엑셀에서 원칙이 그래요. 예. 자, 더하기나 빼기로 시작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빼기 5 더하기 3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5 더하기 9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는으로 시작하는 게 낫죠. 예, 는이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 여기다 함수를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셀을 직접 입력을 해서 처리해도 돼요. 어떤 상수값이라 그래. 값 5, 7 뭐 이런 숫자를 직접 이용해서 계산시킬 수도 있어요. 즉 는 A의 첫 번째 셀하고 20을 더해라 이럴 수도 있고요. 는 sum A의 첫 번째하고 20하고 40하고 이 세 가지를 더해라 이렇게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예. 내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는 하고 100이라고 써도 돼요. 예. 는 하고 100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시작한 수식에는 셀 주소가 포함되는데 셀 주소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이 얼마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복잡한 거를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써요. 는 복잡한 숫자 곱하기 얼마 막 이렇게 쓰잖아요. 더하기가 들어가. 그렇게 되면 이걸 계산해줘요. 이걸 계산도 해줘. 이렇게 이걸 계산해준다고. 이 복잡한 숫자를 숫자에 가서 볼까요? 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래서 다 계산도 해주더라 이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직접 뭐 셀 주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함수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뭐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떤 함수를 써라 또는 셀 주소를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셀 주소. 근데 이제 셀 주소를 참조하는 거는 A의 첫 번째는 뭐냐? A 첫 번째 값에다가 20을 더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A의 첫 번째를 쓸 때는 우리가 A의 첫 번째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아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거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약간 다른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요. A1 그 다음에 달러가 양쪽에 오른쪽에 달러 왼쪽에 달러 이렇게 들어가요. 뭐 어떻게 쓰는 거니? 자 여기다가 는 A의 첫 번째라고 선택을 하고 F4번 키를 눌러주면은 달러가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됐다? 예. 요 순서도 나타나더라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하는 건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상대적 그래요.
상대적 셀 주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해요. 절대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두 가지는 혼합적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는 혼합적이라 그래요. 예, 밑에 나와 있어요. 지금 123페이지 3번에 보면은 셀을 수식에 참조할 때 상대적 참조, 상대 참조, 뭐 절대적, 절대 참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혼합 참조가 있어요. 달러가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이라는 말이고, 달러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으면, 즉 칸과 줄이 있거든요.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에 있는 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적인 거고요. 달러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혼합적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거. 예. 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건지 알면은 엑셀은 절반을 배운 거예요. 엑셀을 절반. 예. 그 다음에 연산자도 아까 뭐 더하기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런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있겠죠. 그 2번 연산자의 종류에 보면은 산술연산, 비교연산, 연결연산, 참조연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연결연산을 결합연산이라고도 해요. 결합.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는 사랑이라는 글자하고 우정이라는 글자하고 결합을 하면 사랑, 우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글자 두 개를 결합할 수가 있어요. 는 1, 2라는 글자하고 3, 4라는 글자를 결합하면 1, 2, 3, 4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다 글자예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 결합 연산자라 그래요. 문자 결합 연산자. 연결 연산자는요, 문자와 문자, 문자와 숫자, 문자와 수식 결과들을 연결하는 건데 글자가 된다고, 텍스트가 된다고. 1, 2, 3, 4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엑셀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인식돼요. 참조 연산자도 있어요. 참조 연산자 이런 거 있잖아. A 첫 번째 거랑 컴마 20이랑 컴마 40이랑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는 썸 A의 첫 번째부터 A의 300번째까지 이렇게. 그럼 A의 첫 번째서부터 뭐 이거 C의 300번째 그러면 900개를 더하는 거죠. 900개. A, B, C 세 칸과 1에서 300번째 줄까지 300줄이니까 900개의 데이터를 다 더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가 나보다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라 그래. 뒤에 나올 테니까는. 예. 자, 그럼 먼저 한번 이거부터 해보죠. 뭐 인센티브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뭐 124쪽에 나와 있는 인센티브 수식이라는 파일을 여셔가지고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두 개에 대해 이 두 개를 더해서 15%를 인센티브로 주나 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곱하기 0.15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5% 곱하려니까는 보세요. 얘랑 더하기 쟤랑 곱하기 15%를 써야 되는데, 그럼 곱하기 먼저 우선적으로 계산하니까 2, 4분기에 대한 15%만 곱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를 열고 닫자 이거지. 뭐 그 얘기지. 0.15로 써도 되고요. 15%라고 써도 돼요.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괄호 열고 1, 4분기랑 2, 4분기를 서로 더했어요. 그 두 개 더한 거에 대해서 15%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가는 돈이 이게 인센티브야. 근데 뭐 많이 가져간다? 잘못 계산했나? 0.15 맞는데 15%나 0.15나 이게 얼마죠? 이 두 개가 얼마야 합이? 11억 6,800만 원이에요? 11억 6,8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건 얼마지? 1억 7,500 많이 가져가네요. 근데 이 사람 뭐를 많이 팔았길래 이렇게
전 이런 숫자를 처음 봐서 지금 막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려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색깔이 다 똑같이 들어갔죠? 색깔이, 자 보세요. 지금 아까는요, 그러니까 지그재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그재그 색깔이 다르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쭉 치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색깔이 어때요? 동일하게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럴 땐 여기 가서 반드시 서식 없이 채우기 하나 이거지. 서식 없이 채우기 하나. 그래야 지그재그 살아난다 이거지. 또 방법이 또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아서 수식을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쳐요. 메모부터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셀의 서식을 유지하면서 값을 입력하기, 이거죠. 기존의 셀의 서식이 색깔이 지그재그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셀에 계산식을 입력을 하고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하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존에 있는 셀의 서식을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셀에 있는 계산식에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서식을 먹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꼭 뭐라 해야 되냐면,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자동 채우기 옵션 대화 상자에서 뭐를 해라?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걸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색깔이 지그재그 깨져 먹으니까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블럭을 설정하고 계산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엔터를 눌러요. 네. 블럭을 설정하고 계산식을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서식은 빠지고 값만 들어가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사랑해요 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요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엔터라는 거는 값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지금 이게 없는 것 상태에서 자, 블럭을 잡고요. 는 가로 열고 1/4분기 더하기 2/4분기 가로 닫고 곱하기 15% 이거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수식이 쫙 들어가거든요. 이땐 서식이 살아있잖아요. 안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데이터가 10개라면 블럭 잡기가 수월하고 20개라면 블럭 잡기가 수월하지만 지금 거래 현황이 5,000개하고 10,000개가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블럭을 어떻게 잡아요?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으로 블럭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볼까? 자, 블럭 잡기가 어려워요. 여기 얘들 블럭 잡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면 처음에 클릭하고 쭉 내려가서 저 50만 번째 내려가서 쉬프트하고 클릭하면 블럭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는 가로 열고
공식을 써주는 거죠. 0.15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이게 연습을 많이 하면 수월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를 계산하고 나서 자동체크를 하면 서식이 다 뭉개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서 자동체크 옵션에 가서 뭐 해라고? 서식을 채우기. 그러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편할지 저게 편할지. 자, 그 다음 세금은 10%네요. 자, 지금 여기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는 이거 곱하기 얼마? 0.1 이렇게 하면 10%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그럼 요걸 가지고 자동차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만약 20%로 바뀌면 어떻게 돼? 얘를 0.2 곱하면 되겠죠. 그래도 자동차기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는 인센티브 곱하기 여기 10%에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라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 엔터를 치고 그럼 세금이 나와요. 근데 자동차기 하면 큰일 납니다. 답이 안 나와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인센티브 계산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먼저 다시 볼게요. 인센티브 계산은요, 내 왼쪽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15%를 곱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세금은 뭐냐면요, 내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B의 세 번째 거예요. B의 세 번째. B의 세 번째는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1분기, 2분기는요, 인센티브 입장에서는 내 왼쪽에 두 개예요. 얘들도 다 왼쪽에는 자기 왼쪽에 두 개를 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에서 말하는 저기 세율은 내 왼쪽으로 와서 위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왼쪽에 와서 위에를 한 거예요.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0이거든요. 0을 곱하니까 0 된 거예요.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에 와서 위에죠. 근데 3억 5,160만 원에다가 부서명이라는 글자를 곱하래요. 부서명이라는 글자를 곱하니까 뭔 소리야? 어떻게 계산해? 글자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서식이 다 배려놨어. 제가 뭘 건드리면서. 서식이 살았어.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첫 번째 계산한 건 맞아요. 두 번째도요, 는 왼쪽 거 곱하기 인센티브 곱하기 얘 곱하면 돼요. 는 왼쪽 거 곱하기 저거 곱하면 돼요. 는 왼쪽 거 곱하기 이 해주면 돼요. 는 왼쪽 거 곱하기 거래 현황이 10만 개인데 그럼 10만 번 더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만 번 계산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공식을 한번 보시면 돼요. 공식을. F6은 뭐예요? 왼쪽 거죠? G의 여섯 번째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F6은 내 왼쪽 거예요. 그럼 G 일곱 번째 있는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F7은 뭐예요? 왼쪽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거 곱하기 뭐를 한 거예요? B3를 한 거죠. B3. 그렇죠. 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왼쪽 거 곱하기 항상 뭐를 했다? B3를 곱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하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5개만 계산해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이 공통점을 수식에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컨트롤하고요. 물결기를 눌렀어요. 컨트롤하고 1 말고 숫자 1번 왼쪽에 보면 물결기호가 있어요. 그렇죠?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은 수식으로 보였다 값으로 보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F6이나 F7이나 F10번은 항상 왼쪽에 있는 걸 말할 테고,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하면 내 왼쪽에 있는 거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곱할 거다? B의 세 번째 셀을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는 왼쪽 거 곱하기 B의 세 번째를 찍어주는 건 맞는데, 그냥 B의 3이라고 선택을 해버리면은 자동 채우기 하면은 B의 4로 가고 B의 5로 가고 B의 6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림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다가서면 얘는 물러나가요.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얘도 한 걸음 앞으로 당겨온단 말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도 오른쪽으로 가고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얘도 왼쪽으로 따라가요. 그림자하고 똑같은 애예요. 그걸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B의 세 번째를 항상 곱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마우스로 셀의 위치를 자동 채우기 하던 말던 항상 B의 3을 가리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달러를 찍어주는 거예요. 양쪽에 달러를 찍어주면은 쫓아다니지 않더라 이거지. 이거를 절대적이다 라고 해요. 절대적. 근데 F4번 키를 눌러주면 막 바뀌어요. 이렇게 F4번 키 눌러주면 처음에는 달러의 표시가 없었는데 F4번 키 누르면 양쪽에 달러가 나타나고요. 한번 누르면 오른쪽에만 달러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왼쪽에만 달러가 나타나요. 양쪽에 달러가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엔터를 치고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되겠죠? 그럼 색깔이 지그재그로 살아있으면서 세금이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기 밑에 보면 더하기 표시 있어요. 밑에 눌러보세요. 시트 1번 옆에 더하기 표시 눌러가지고 저처럼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드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거 써볼 거예요. 환율 1108원 원화, 미화, 정정, 미화, 원화. 누가 5,000달러를 가져왔어요. 2,000달러를 가져오고 1,230달러 가져오고 57달러 가져오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줘야죠. 환율에 의해서. 교환 비율 1108원에 의해서 5,000원, 5,000달러를 가져왔으면 1108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기 좋으라고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쉼표살 찍어주면 보기 좋죠. 여기다 화폐 단위를 넣어줄까요? 화폐 단위. 달러를 집어넣을까? 달러 이렇게. 센트까지 보여주니까 더 훨씬 보기 좋네. 여기는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 그냥 컴마만 넣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자, 지금 화폐가 환율이 1108원이래요 1달러당 1108원이래 달러가 들어가면 안되겠다. 달러가 우리나라 돈이 나와야 되겠지. 자, 1달러가 1108원이래요. 그럼 5000달러 가져온 사람은 1108원을 곱해야 되겠죠? 자, 는 왼쪽에 있는 미화 곱하기 얼마? 자, 상단에 있는 환율. 근데 환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환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잘 보세요. 내 왼쪽에 있는 거잖아. 미화 5000달러, 2000달러, 1230달러는 내 왼쪽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나하고 동떨어진 게 뭐냐면 저 위에 있는 거 아니면 저 옆에 따로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나랑 동네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F4번키 누르세요. 편해요. 이래놓고 나서 엔터를 치면 답이 돼요. 자, 그 옆에다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반장선거를 했어요. 반장선거. 후보자가 있었고요. 득표수가 있고요. 득표율이 나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후보자가 있고, 일지매가 있고, 임꺽정이 있고, 이순신이 있어요. 자, 득표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30에 40에 20에 1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전체는 얼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저 위에 시그마 기호 있잖아요.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합계가 돼요. 는 sum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100명이 이제 한 거예요. 100명이 했어요. 그럼 각각의 득표율을 한번 계산해 봐야죠. 당연히 30%, 40%, 20%, 10% 나와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해? 는 이거 나누기 제 이러면 돼요. 이거 나누기에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하면 된다? 퍼센트를 바꿔주면 돼요. 퍼센트로. 이거 퍼센트로 바꿔주면 돼요. 자동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죠. 이거를 에러 나지 않게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작. 지금 그 140페이지 보시면은 순위 매기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랭크 함수. 랭크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는 rank 랭크 함수가 랭크 average, 랭크 EQ가 있고 랭크가 있어요. 근데 엑셀 2007 이전, 엑셀 2007까지는 랭크 함수만 있습니다. 근데 랭크 이제 2010으로 가면서 랭크도 두 가지로 나눠보자. 예를 들어서 1등이 3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5명이 시합을 벌렸는데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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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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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하나이고 2등이 3명이니까 2등, 2등, 2등이고 나머지는 제일 밑에가 5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드는 함수를 rank equals 이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등수라면 높은 등수를 매겨줘라 이거죠. 공동 2등이잖아.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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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하는 거니까. 그렇죠. 2, 3, 4등이 아니라 2등, 2등, 2등 하는 거고. average는 뭐 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2등이 3명이면 어떻게 돼? 2점 몇 등이 되나? 여기 보세요, 여기. 5등이 2명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5.5등이라고 돼 있죠? 하나는 5등이고 하나는 6등이잖아. 그러니까 2등, 3등, 4등이니까 평균이 3등이 되나요? 2등, 3등, 4등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등이 되죠. 5등, 6등이잖아. 하나는 5등이고 하나는 6등인데 본래는 2명이 5등이니까 5등, 6등의 평균이니까 5.5등이 됐잖아요. 그러면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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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이다 그러면 2등이 3명이잖아. 그럼 2등, 3등, 4등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이 얼마야? 3등이지. 좀 특이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같이 2등이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거는 2010부터 나온 거예요. 2010부터.
이 함수를 써가지고 엑셀 2007 쓰는 사람한테 보내면 엑셀 2007 써서 계산 못해요. 엑셀 2007에는 이 함수가 없어요. 2007까지는 랭크 함수만 쓰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번 해봐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는 랭크 EQ 이걸 쓸까? 그냥 랭크를 쓸까요? 이거? 뭐 랭크 EQ를 쓸까? 그 다음에 얘를 탭키 누르면 함수가 열린다 그랬죠. 그렇죠. 자,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클릭을 못해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싶어도 얘는 클릭이 되는데 여기는 필기점수 칸은 클릭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그럼 셀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위치만 움직이거든. 그럴 때는 밑에 걸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돼요. 아니면 키보드로 C에 4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 C에 4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 얘가 이 점수가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 중에서 그렇죠? 이때 F4번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F4번. 달러가 들어가더라 이거지. 달러가. 그 다음에 컴마.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면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낮은 사람이 1등이에요. 점수를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 하는 거죠. 그게 내림차순이죠. 근데 이게 벌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벌점은 낮아야 1등이죠. 그때는 오름차순 해야 돼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고요. 박태환 선수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기죠. 박태환 선수는 수영 선수니까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는 거고, 장미란 선수는 역도 선수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가 커야 1등을 하는 거거든요.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큰 게 1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게 1등일 때는 안 써도 돼요. 0을 안 써도 되는데, 만약 거꾸로 박태환 선수 같이 작은 숫자가 1등을 해야 될 때는 1이라고 써야 돼요. 그때는. 네,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작은 숫자가 1등이 돼야 된다고. 이거를 는 랭크 가로 열고 키보드로 왼쪽 컴마 왼쪽에 가서 쉬프트 키 누르고 내려가도 되고, 쉬프트 키 눌러서. 그러니까 마우스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키보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이 책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40페이지 보시면 함수 인수 상자에 인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우스로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야. 왼쪽 오른쪽 동서남북 움직이면 되고. 여러분이 엑셀을 사용할 때 키보드나 마우스로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자, AND OR 함수를 한번 볼 겁니다. AND OR 함수요. 어디 갔지? 이건가요? 논리정보 텍스트 함수라고 되어 있는 거 146쪽에. 자, 밑에 함수식을 한번 보세요. 함수식.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돼. 90점 초과해야 되고, 남자여야 되고, 관리부에 있어야 된대요.
자, AND는 뭐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교 안에 들어있는 조건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만족을 해야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점수가 9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치 못했어요. 만족을 했어요. 그렇죠? 95니까 90보다 크잖아요. 95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남자여야 된대. 남자. 근데 여자죠. 그러니까는 결정적으로 여기서 틀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관리부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요. 일단 남자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에서 일단은 false가 떨어진 거예요.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밑에 5화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자, 90 이상이 90 초과래. 90보다 크면 된대. 그랬더니 95가 나왔죠. 오케이 됐죠. 그럼 밑에 건 남자 관리부 안 봐도 돼요. 5화는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일단은 90보다 크다라고 됐는데 95가 됐으니까는 두 번 다시 밑에 거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 만족하면 참이 됐잖아. 이해되시겠어요? AND는 주어진 조건 중에서 다 만족해야 참이 되는 거고 5화는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false는 거짓이고 true는 참인데, 자, 그 밑에 그 다음에 보면 true하고 false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90보다 크다라고 하는 공식이 써 있어요. 는 true, 는 false, 는 fals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난 true다 라고 하니까 true, 나는 false다 하니까 false, false다 하니까 false가 된 거죠.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는 얘하고 상관없어요. 이 앞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판별만 갖고 보는 거예요. 나는 true라고 했거든. true. 나 참이다? 참이야. 나 거짓이다? 그럼 거짓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예. 총무부가 참이고 여자가 참이고 거짓이가 아니라 이거는 상관없이 판별로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남자다, 여자다, 9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9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물어봐야지. 너 혹시 10만 점 이상 목표가 10만 넘어갔니? 실적은 20만 넘어갔니? 아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너 혹시 남자니? 여자니? 너 나이가 20세 이상이니? 물어봐야 될 거란 말이야. 뭐라고 물어봤어요? 목표가 실적이 목표보다 초과됐냐 물어봤어요.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목표치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큰 군데가 몇 군데 있잖아. 여기 큰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달성한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 9만 100이 92,900보다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됐잖아. 거짓. 자, if는 이렇게 씁니다. 는 if 조건식을 쓰고요.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를 써요. 이게 늘어지면 보세요. if 조건식을 넣고요. 조건식 첫 번째를 쓰고 다시 if를 써서 조건식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참일 경우하고 거짓인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거짓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조건이 2개 나오는 거예요. 너 남자니? 물어봐. 그래 남자야. 너 군대 갔다 왔니? 군대 갔다 왔어. 아 그래? 그러면 너는 군필자니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고. 너 남자니? 그랬더니 그래. 군대 갔다 왔니? 아니? 그러면 너 미필이네. 이러지. 너 남자니? 그랬더니 아니? 그럼 너 여자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if가 5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실적이 목표보다 크니? 물어본 거야. 어떻게 물어보냐면 는 if 나이가 20세 이상이니? 그러면 성인. 안 그러면 미성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20세 이상이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if 자녀가 3인 이상이니? 그러면은 자녀에다가 자녀 수라고 해야지. 자녀 수에다가 10만원씩. 아니면 처녀가 3명 이상이 아니면 1명이나 2명이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빵. 왜? 우리 회사는 다둥이 가족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다둥이 가족한테는 1인당 10만원씩의 자녀 수당을 주는 회사야. 자녀가 12명이야. 그럼 120만원 줘. 자녀가 2명이야. 그럼 한 푼도 없어. 그럼 뭐 그 경영하는 사람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따옴표 열고 닫고 했었죠? 따옴표 열고 닫고 했잖아요. 이거 빈칸이란 뜻이에요. 따옴표 열고 닫고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빈칸. 따옴표 안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넣는 게 아니라 따옴표 열고 닫고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은 빈칸이. 그래서 빈칸이 나온 거죠. 여기. 예. if에라는 뭐예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일단은 합격, 불합격 여부를 매기는데 필기 점수하고 면접 중에 어떤 거라도 안 보면 불합격인가 봐. 2개를 더하래. 그 더한 게 나왔어. 그 더했더니 에러가 났어. 80이란 그 숫자와 미응시란 글자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지 당연히. 자, 볼게요. 는 이거랑 이거를 더했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답이 나오는데 에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불합격 처리해라 이거야.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이거야. 이 2개를 더했는데 더해서 이상이 없으면 답을 보여주고, 그 답을 2개를 더했더니 에러가 발생했어. if 에러가 발생했으면 너는 불합격 처리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결시야. 이 사람 불합격이야.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미응시라고 한 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불응했어. 그래도 이 사람 불합격 처리야. 에러가 나오면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빵점이 나면 일단은 점수는 나왔지. 이제 점수를 가지고 또 합격 불합격을 처리하겠지만은 일단은 둘 중에 뭐라도 안 보면 불합격 처리하겠다 이거지. 그럴 때 if 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해서 10만 명이 시험 봤어요.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동상 하잖아요. 4등까지가 동상 가고 나머지는 뭐야? 참가상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참 애매해. 자,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대회를 했단 말이야. 대회를 열어서 1등은 뭐라고? 대상 처리하고, 2등은 금상 처리하고, 3등은 은상 처리하고, 4등은 동상 처리하고, 5등은 나머지는 참가상이라고 처리를 하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 이거를?
if 석차 랭크 함수 쓰는 거 있죠. 랭크 함수 쓴 거. 랭크 함수 쓴 것이 1등이면 대상, 아니면 if 랭크 함수 쓴 것이 2등이면은 금상.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까지, 참가상까지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게 if가 4번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0등까지는 본선, 나머지는 탈락이라고 쓰는 건 쉬워요. 100명이 대회를 열었는데 10등까지는 본선, 나머지는 탈락 이러면 쉬워. 이거는 는 if 랭크 함수 쓴 거, 랭크 함수 쓴 결과가 랭크 함수 쓴 결과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10등 이하라면 이 사람은 본선 이러면 돼. 아니면 뭐야 탈락 이러면 편해요. 딱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는 2% 계산하면 돼요. 근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참가상 5가지를 써야 되니까 if문을 4번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아리송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가지 함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함수가 딱 이렇게 본선 탈락 둘 중에 하나 같으면 if 갖고 딱 둘 중에 하나니까 매기면 되지. 너 남자니? 그래 그럼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쓰면 되거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이런 건 if하고 편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골라서 하나를 써야 돼. 이럴 때는 if 함수 쓰는 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때 쓰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들이 나와. 그 다음에 뭐 not이라는 함수는 뭐예요? not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 남자 그러면 여자, 여자 그럼 남자. 5보다 크다 그럼 5보다 크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5보다 크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5보다 작거나 같다죠?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예요. 그런 거, 그런 반대의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 concatenate라는 함수는 결합하는 겁니다.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거를 결합하는 거, 결합. 하나, 둘 결합하는 거.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써도 돼요. 보세요. 는 서울특별시랑 앰퍼샌드 동작구랑 결합해도 돼요. 결합했어요, 결합. 앰퍼샌드가 뭐라 그랬어요? 결합연산자라 그랬죠. 근데 서울특별시 한 칸 띄고 동작구가 들어야 되니까는 다운표 안에다 한 칸을 띄운 거예요. 스페이스바로. 여기는 컨캔트네이트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한 칸 띄우고 동작구라는 글자 3가지를 결합해서 쓰는 함수고, 컨캔트네이트라는 건 함수고, 앰퍼샌드는 연산자고. 동일해요.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와요. 이런 함수도 있어요. 말 나왔은 김에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2의 4승이라는 뜻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2, 4, 8, 16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파워. 이것도 2의 4승이에요. 이거는 연산자고요. 이거는 함수고요. 이거는 연산자고,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듭제곱이라는 연산자고요. 이거는 6번 위에 있는 기호 있죠? 파워는 함수예요. 몇 승이라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함수가 길어요. 컨캐네이터는 얼마나 깁니까? 그냥 앰퍼샌드 쓰는 게 빠르지.
레프트 라이트는 왼쪽에는 몇 글자 자르고 오른쪽에는 몇 글자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성씨 하나에 이름씨 두 개를 쓰니까 앞에 하나를 자르면 김이고 오른쪽 두 개를 자르면 진영이니까 왼쪽에 하나를 잘라라 이거지. 왼쪽에 하나를 잘라라.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얘는 세 글자가 아니니까 자르기 힘들겠지. 그러나 근데 그러면 제갈공명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앞에서 한 개 자르면 제시가 되냐 이거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왼쪽에서 하나 잘라라 두 개 잘라라 그 얘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라고 썼으면 서울특별시 한 칸 띄우고 마포군지 서대문군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특별시라고 썼고 어떤 사람은 서울시라고 썼고 어떤 사람은 서울이라고 썼으면 우측에 자를 거냐 이거야. 그럼 인공지능이 들어가야지 그때는 또. 무턱대고 두 개 잘라시오 다섯 개 잘라시오 이럴 수는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제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정식명칭 행칭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어렵거든.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고르라 이게 골라라. 내가 서울시라고 쓰면 어떤 놈은 서울이라고 쓰는 놈도 있으니까 골라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고르는 거 있잖아요. 지역이 어딥니까? 그럼 고르게끔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성씨가 얼마나 많아? 이걸 고를 수가 있간디? 그래 이름은 성은 고른다고 치면 이름은 어떻게 골라? 참 애매하지 그거는. 근데 일단 성씨가 왼쪽에 하나 이름씨는 오른쪽 두 개 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 하나 자르고 오른쪽에 두 개 자른다 뭐 이런 거고. MID는 중간에 낀 걸 자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별 코드가 있죠. 성별 코드. 성별 코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받은 거를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생년월일도 요즘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이핀이라고 들어보시죠? 아이핀이요? 아이핀하고 마이핀 아세요? 마이핀?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게 아이핀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쓰는 게 마이핀이에요. 오프라인상에서.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약국 병원 같은 데 가면. 근데 이거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병원 시스템이 아직 변경이 안 됐어요. 이게 완벽하게 변경이 되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핀 번호를 쓰면 돼요. 마이핀은요, 아이핀 발급하는 데 가서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아이핀은 내가 아이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핀은 내가 아이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번호를 줘요. 그럼 그 번호 쓰는 거예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체 그러면 또 바꿔줘요. 저도 아이핀 번호가 마이핀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저하고 연관이 안 돼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저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데 뭐 어떻게? 014-1471-489269 이게 제 마이핀이에요. 014가 뭐야? 015도 아니고 헷갈려. 근데 이거는 신청하면 그냥 줘요. 근데 아직 이제 뭐 금융 이런 데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뭐 주민등록증 보여줄 때는 신분 확인 때문에 보여주는 거니까 보여주면 되고 그러지 않고 할 때는 마이핀 번호를 알려주는 건데 여기 보면 주민번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시죠? 참고로 알려드리면 앞에는 요건 다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550315-207148 1 이게 애매해. 요게 애매한 거예요. 요 번호가 마지막. 요거는 제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자분이시죠. 그렇죠. 1955년 3월 15일 날 0724라는 지역에서 출생하신 여자분이에요.
0724가 어디냐면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 마포 같은 경우에 신공덕동이 0466인가 그래요. 신공덕동이 0466입니다. 전국에 있는 행정구역을 다 네 자리 숫자로 바꿔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출생신고하신 분이에요. 그 1이라는 게 출생신고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1 아니면 2예요. 혹시 7번 갖고 계세요? 7? 여기 없죠? 매랑국주 같으면 1, 2, 3, 4가 나올 수 있겠지. 순서를. 출생신고하는 순서가 있잖아. 매가 언니니까 1번이고 란이 2니까 둘째니까는 2로 접수할 거 아닙니까? 그 순서예요. 출생신고한 순서. 이게 3 그러면 어떻게 돼? 같은 날 태어난 같은 성별로 나보다 2명이 먼저 출생신고했다는 뜻이에요. 태어난 날은 똑같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는 며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출생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한 놈이 1번이고 두 번째 한 놈이 2번이고 그러니까 7번이나 8번 이런 거는 찾기가 어렵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요걸 곱하기 2, 3, 4, 5, 6, 7, 8 곱해요. 그 2, 3, 4 다시 곱해요. 낱별로 곱해요. 낱개별로. 그 곱한 숫자를 더해서 11로 나눠요. 11로 나눠서 나머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6 그러면 아 나머지가 6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암호 코드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보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국가 비밀로 돼 있다가 공개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비밀로 돼 있는 걸 제가 공개하면 큰일 나죠. 잡혀가죠. 저 군대 있을 때는 이게 비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했죠.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 업무를 했으니까 비밀 문서 담당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별 코드가 뭐뭐 있어요? 아세요? 2라고 2만 있어요? 우리나라 성별 코드는요.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성별 코드예요. 7번과 8번은 없습니다. 이건 아시죠? 전 1이고 여러분 2잖아요. 이건 뭐예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의 3, 여자 4. 1800년에 태어나신 남자 9, 여자 0. 주민등록번호는 1974년도에 변경됐거든요. 그때는 1800년대 사람 많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은 살아계실래나 몰라. 지금 살아계시면 9번에 0번 쓰시는 분이 살아계시면 1899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 가장 젊어도. 그쵸? 그럼 나이가 115세인데 살아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이런 사람들, 외국인 등록자들, 화교, 중국계 화교, 대만계 화교. 화교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만이나 중국이죠. 그런 분들은 5번과 6번을 씁니다. 남자, 여자 5번, 6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9번과 0번은 살아계셔도 직장생활 안 하실 거고 분명히 힘드실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3번과 4번도 이제는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3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중3들이니까 아르바이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별을 보고 아 남자구나 여자구나 얘가 어느 태생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다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6번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고서 2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문화 아시죠? 다문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다문화가 아니에요. 미국 여자가 우리나라 남자하고 살아서 여기 살고 있으면 다문화고요. 다문화법이 남자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다문화. 복잡하더라고. 모르죠. 또 바뀌었는지. 예. 자, 일단은 미들 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 찾는 거라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별 코드를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과거에는 판별을 하고 이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6자리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바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우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이를 쓸 생년월일 쓰죠. 1955년 5월 7일이다 이렇게 쓰면 이걸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로 바꿔야지. 나는 남자예요. 여기다가 요거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요거는 만들 수 있잖아.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 참 애매한 거라. 어떻게 이걸 쓸까? 55를 어떻게 만들어? 1955에서 55를 어떻게 만들까? 에러사항이 많아요. 거꾸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생년월일을 만드는 건 쉬운데 생년월일을 보고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이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생년월일로만 기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쓰겠다 이거지. 함수로 다 만들 수는 있어요. 함수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랭스 함수도 있고 리플레이스 함수, 트림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함수 여기 아까 우리 소식에 가면 함수 있었잖아요. 함수 이거예요. 여기 함수 안에 없는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모두로 가보면요. 함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없는 함수도 있어요. 분명히 함수인데 함수 목록표에 없어요. 사실은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예, 근데 알고 나면 재밌는데요. 모르면 깝깝한 겁니다. 모르면 깝깝한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뭐 DM 발송하는 경우에서 성별을 구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지는 기능이 있는데 어차피 이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8번째 글자 성별 코드를 갖고 따지는 거니까 지금은 이런 업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실무함수를 좀 사용해 볼 거예요. 실무함수. 실무함수를 해봤자 어차피 기본함수에도 다 포함되는 건데요. 함수 기본적인 거 좀 하고 함수만 데렸다 하면 재미없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사실은 실무함수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간 거죠. 다음 시간에 실무함수 조금 하고요. 이제 메뉴상에 있는 기능들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해볼 겁니다. 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 그 수업 내용 일정이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날 하면은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좀 나가서 최소한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중간쯤에는 이 책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한글 문서 제가 시험 문제지 드렸잖아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라고 못 받으셨죠? 결성할 제가 다음 시간에 챙겨 드릴게요. 그리고 엑셀 문제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럼 그 중에 뭐 함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실제로 한번 해봐야지. 여기 보면은요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종합평가하라고 돼 있거든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의미지. 같이 공부하는 의미. 왜냐면 실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시험 보면 또 떨어지고요. 자격증 딴 사람이 또 실무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또 못하는 경우가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갭을 좀 없애보려고 하는 거니까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